투자 아파트 찾기입니다. 투자 아파트 찾기에서 단지 정보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보 비교는 투자 지역 찾기에서 지역을 찾으셨다면 이곳에서 아파트를 찾는 곳입니다. 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 동까지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분에서는 전체로 보실 수 있고 아파트, 임대, 오피스텔로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입니다. 전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00세대 미만 또는 1000세대 이상 해서 여러분들이 세대수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입니다. 5년 미만 그리고 25년 이상 여러분들이 연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에서는 보통 세대수와 연차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투자 아파트 찾기 이곳 단지 정보 비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대수별로 그리고 연차별로 따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해서 주택 구분에서는 아파트로 하고요. 세대수와 연차는 전체로 두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총 아파트의 단지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1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포동에는 19개의 아파트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단지 정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 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동안의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기준 시점을 보면 최근 3개월이라고만 나오거든요.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래에 있는 논현동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9년 6월 21일 시장 강도 반등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는 앞에서 개포동처럼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현동에 있는 제가 옆에 있는 차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은 2019년 6월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것이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지역은 기준 시점이 시장 강도가 반등한 날로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개포동 같은 경우는 시장 강도가 반등한 시점이 2019년 5월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6월달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개포동은 시장 강도 반등 시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실 때 시장 강도 반등 시점이 있는 지역도 있고 시장 강도 반등 시점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없는 지역은 1년 이내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논현동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는 아파트의 단지 수가 13개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논현동의 기준 시점은 2019년 6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반등을 했고요. 현재는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에 대한 설명은 증감률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분위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더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시고 비교해보고 싶은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아파트 빅데이터 지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직방 투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동현 아파트에 대한 직방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진과 그 다음에 도로, 주출입구, 그리고 배치도, 단지 내 전경, 조경, 도로, 지상 주차장, 건물의 상태, 공용 현관, 단지 내 상가, 놀이터, 그리고 분리수거장, 단지 외 상가, 그리고 버스, 학교, 지하철의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방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꼭 가시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입주입니다. 해당하는 아파트 주위에 어떠한 입주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입주하는 아파트의 개수와 그 다음에 세대수, 그리고 아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입주 지도도 보여지게 됩니다. 지역은 논현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옆에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분석 차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구분은 제가 앞에서 아파트로 선택을 했었고요. 단지명 동현 아파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아파트에는 28평, 39평, 그리고 39평, 49평에서 4개의 평형대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평형대별로의 시세 차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시세가 만들어진 평형대에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총 세대수입니다. 548세대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연차, 그리고 세대별 주차 비율, 초등학교의 거리도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748m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보 지하철에서는 해당하는 아파트의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반경 500m 내에 버스 오는 노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아파트의 초등학교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지하철의 거리, 버스 노선수도 이곳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증감률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준 시점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기준 시점을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논현동은 2019년 6월 21일에 시장 강도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럼 시장 강도가 반등한 이 시점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논현동의 가격 증감이 13.47%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시게 되면 20평 미만은 4.99%, 20평대는 18.97%, 30평형대는 15.03%, 40평형대는 19.12%, 50평 이상은 17.16%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는 6월 21일부터 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평형대를 보면 40평형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6월 21일 이후에 가격을 보시게 되면 13.47%가 증가를 했고요.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동현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의 매매 증감입니다. 매물의 가격을 보면 23.7%가 상승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논현동의 총 증감률은 13.47%였는데요. 이 동현 아파트는 23.7%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을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어느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어느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가장 작게 올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산 이브 1단지가 31.5% 상승을 했습니다. 거꾸로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한양 수자인 어반게이트이네요. 6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보면 마이너스 6.07%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6월 21일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진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2019년 6월 21일이 시장 강도가 반등한 시점이었는데요. 현재로부터 6월 21일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간에 어느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3개월로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논현동의 3개월 동안의 증감률은 1.63%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느 평형대가 가격이 많이 증가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20평 미만은 1.82%, 20평대는 0.62, 30평형대는 1.26, 40평형대는 3.87, 그리고 50평 이상은 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평형대는 40평형대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물의 매매 증감에서 제가 다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논현동은 1.63%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거평 프리젠이라는 아파트가 3개월 동안 6.26%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동양 파라곤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마이너스 2.21%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말이죠. 이번에는 지인의 시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높은 걸로 정렬을 시켰는데요. 지인 매매의 증감률입니다. 위에 왼쪽 제가 3개월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는 1.63%의 상승이 있었는데 지인의 시세로 봤을 때 거평 프리젠이라는 아파트가 매물의 매매 증감도 가장 높았고요. 지인의 매매 증감률도 가장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그리고 가격이 가장 작게 오른 아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대별로의 증감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20평 미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평 프리젠이라는 아파트의 가격 증감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20평 미만의 아파트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는 현재 20평형대나 30평, 40평, 50평형대는 없고요. 20평 미만의 평형대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인의 시세 매매 증감률이 높았던 아파트가 두산 위브 1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를 보시게 되면 32평, 42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0평형대와 20평 미만인 평형대는 나오지 않고요. 30평형대와 40평형대의 가격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점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평형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매물과 시세의 정보들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지인의 시세가 없는 모든 아파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증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증감으로 보았고요.
시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6개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가격은 4,391만원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20평형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요. 그러면 매물의 매매 가격을 클릭을 하셔서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를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물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6개월 동안 보면 동현, 그 다음 아크로힐스 논현, 신동아, 두산 이브 1단지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별 비교해 보시게 되면 더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동현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파트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아래에 세 번째 아파트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가격 증감률을 보시고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분위별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파트의 정보가 보고 싶지 않으시면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아파트 빅데이터 지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직방 투어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입주, 지역, 단지명 해서 위에서 보여줬던 정보는 같고요. 이곳에서는 선택한 아파트를 분위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보여지는데요. 분위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총 세대수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빨간색으로,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는 노란색, 가장 낮은 아파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입니다. 연차에서는 가장 낮은 연차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세대당 주차를 보시게 되면 주차의 공간이 가장 넓은 아파트는 빨간색으로, 주차 공간이 좁은 아파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환경정보입니다. 초등학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3분위로 빨간색을, 그리고 초등학교 거리가 가장 먼 곳은 1분위로 파란색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노선이 많은 곳은 빨간색, 가장 작은 곳은 파란색. 가격 정보입니다. 선택한 세 아파트 중에서 매물의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빨간색으로, 가격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지인 평당 매매 시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시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빨간색, 시세가 낮은 아파트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인 평당 매정갭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매정갭이 가장 작게 드는 곳은 빨간색, 매정갭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분석 결과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비교한 이 세 개의 아파트들 중에서 3분위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2분위가 몇 개가 있는지, 1분위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크로힐스 논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아파트 중에서 3분위가 5개로 가장 많고요. 다음 2분위가 5개, 그리고 1분위가 1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한 이 세 개의 아파트 중에서 2분위와 3분위가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위별로 세대수 아니면 초등학교, 교통,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많이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아파트의 개수를 너무 많이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 3개만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선별된 아파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그대로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시세별로 비교를 하실 수 있고 매물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 비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시세 비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세 개의 아파트의 평형별로 시세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30평형대가 보여지는데요.
이 세 개의 아파트, 동현 아파트 39평, 그리고 동현 아파트 39평 타입이 다른가 보네요. 두 개가 있고요. 신동아 35평, 그 다음에 또 신동아에 39평이 있고요. 아크로이스 논현에 33평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현 아파트의 39평형대는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하나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평형대별로 시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어느 평형대가 지금 가격이 높고 상승을 많이 했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겠네요. 매물의 시세입니다. 앞에서는 진 시세였고요. 이곳에서는 매물의 시세를 차트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평형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동현 아파트 그리고 신동아에서 20평형대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크로히스 논현은 20평형대의 아파트가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평형대에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20평형, 30평형, 그리고 40평형에서 평형대별로 시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 오른쪽 편 보시게 되면 지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시세로, 여기서는 지수별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가 보이는데요. 이게 2019년 6월 1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간이 2019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100을 잡고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의 어느 평형대가 지수가 먼저 상승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아파트가 상승을 했는지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게 되면 분위별 비교해서 앞에서 보여줬던 정보를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선택을 하고요. 비교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물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비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입주지도 있고요. 네이버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동현 아파트의 네이버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일일이 주소를 치지 않으셔도 이 동현 아파트의 매물들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현 아파트, 제가 비교하는 아파트죠. 거기에 총 세대수 나오게 되고요. 548세대, 평형으로 보시게 되면 28평, 380세대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시세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매물 가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에 추이해서 최근 6개월 동안의 미니 차트로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물의 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미니 차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매매의 매물 건수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지금 매물이 10개 나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매물 정보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의 매물들을 보시게 되면 인기동, 로얄동, 그 다음에 고층, 중층 해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현 아파트 28평에 보시게 되면 고층의 매물이 하나 있고요. 중층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물이 7개, 저층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물이 2개인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1건이 있고요. 남향이 2개, 수리되어 있는 것이 3건, 그리고 확장은 없고 전망 좋은 것은 1건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형대별로 매물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동현 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아크로히스 논현 아파트를 제가 다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시세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세를 비교를 했으니 입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보여주는 빅데이터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아파트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아파트가 동현 아파트입니다. 파란색으로 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노란색 초등학교 거리와 초등학교의 위치,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거리와 지하철역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3개의 아파트만 보여지게 되는데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아파트 상세 보기가 있습니다. 동현 아파트에 대한 평형대별로의 가격, 그리고 매건, 전건, 전세율, 매정급해서 동현 아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다른 아파트들의 정보도 보여지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매물 정보 모두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임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 지도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선택하시게 되면 주위에 은행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요. 마트, 마찬가지로 약국, 그리고 주유소, 카페, 편의점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입주 예정, 그리고 5년 미만이 초록색, 파란색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하는 아파트의 색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아파트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25년 초과된 아파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15년에서 25년 사이인 아파트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힐스 논현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현 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동현 아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대수, 면적의 세대수, 가격, 그 다음에 매물의 건수, 준공일, 매정갭, 전세 매물, 그리고 전세 건수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거리도 나오게 되는데요. 거리가 표시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파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아파트의 세부 정보를 같이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임장 가실 때 지도로 사용하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자 아파트 지역 찾기에서 단지 정보 비교였습니다.